기초생활수급자인데 고시원에 살고 있다면 수급 자격에 문제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수급자는 고시원에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실제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시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식 주거 형태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해요. 고시원이나 쪽방, 여인숙 같은 곳에 살아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곳에서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놓치기 쉬운 중요한 부분들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급자분들의 거주 형태는 정말 다양해요. 자가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전세나 월세 거주자, 모텔이나 고시원 거주자, 그리고 영구임대나 매입임대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심지어 비닐하우스나 쪽방, 노숙인 쉼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시원에 산다고 해서 수급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수급자가 고시원에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관련 법령에서는 다양한 주거 형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법에 따르면 주택 등에는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같은 준주택도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쪽방이나 만화방, 목욕탕, 여인숙, 비디오방, 독서실 등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거주하시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주거지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급자의 경우 주거불명이 되면 수급권이 중지되거든요.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그 주소지가 있어야 하고 여관이나 고시원에 산다고 해도 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해드릴게요. 김소담 씨가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6개월째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김소담 씨가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먼저 해당 고시원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서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해요. 보장기관에서는 실제 거주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를 하거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또는 수급자가 읍면동에 정기적으로 거주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주 1회 정도 방문해서 거주 중임을 알리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지속거주 요건인데요. 수급자는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실제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상 계속해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어요. 주거급여 측면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시원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는 형태이므로 당연히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월 118만 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시원비가 생각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서 수급자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고시원을 피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 지역 고시원이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하는데 같은 금액으로 더 나은 주거 환경의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다면 그쪽이 더 유리하겠죠. 이소담 씨 사례로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소담 씨가 서울에서 1인 가구로 월 45만 원짜리 고시원에 거주한다고 해보죠. 2025년 기준 1급지 서울의 1인 가구 기준 임대료는 월 35만 2천 원이에요. 이소담 씨의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 76만 5,444원보다 낮으므로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주거급여는 기준 임대료 35만 2천 원 전액이 되는 거죠. 실제 고시원비 45만 원에서 35만 2천 원을 받으니까 본인 부담은 9만 8천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만약 이소담 씨가 거주불명 등록자가 되거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수급권 자체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시원을 자주 옮기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고시원으로 이사할 때마다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최소 1개월 이상은 거주해야 실제 거주 요건을 만족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전 고시원에서의 수급자 증명서를 새로운 고시원 관할 지역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최소 거주기간 요건 없이 바로 연결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가족이나 지인 집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명절이나 휴가 때문에 일주일 정도 다른 곳에 머무는 건 괜찮지만 한 달 이상 다른 곳에서 생활한다면 지속거주 요건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병원 입원인데요.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에도 실제 거주지가 어디인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리 담당 공무원과 상의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해 두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취업이나 교육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 머무르는 경우입니다. 단기 연수나 아르바이트 때문에 며칠씩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주된 거주지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해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현재 고시원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현재 거주 중인 고시원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둘째, 아직 주거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신청해 보세요. 고시원도 엄연히 주거급여 대상이니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으시는 게 좋겠죠. 셋째, 만약 현재 고시원비 부담이 크시다면 지역의 주거복지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개인 상황에 맞는 더 나은 주거 대안들을 함께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LH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절대 주거 불명등록자가 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형태의 거주든 반드시 주소지가 있어야 하고 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이건 수급 자격 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실제로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복지제도는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특별하거나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복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